광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반갑네 또. 오늘 조금 시작부터 이상하신데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이렇게 네.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재 소장님 상처받고 있는 예. 그 아니, 소리 안 난 들리시나요? 너무 지금 반갑고 막 사랑스럽고 좋고 해서 막 이랬는데 지금 뭐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옆에서 정확히 딱 봤는데 네. 이진호 소장님이 너무 약간 따뜻한 마음을 품고 아 너무 반갑네요 이러는데 두 분이 갑자기 딱 경계를 하시는 경계를 눈빛으로 해요? 과열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습니다. 왜 이러시지 이런 눈빛으로 딱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하. 과열은 경계, 주식에서 얻은 깨달음. 과열은 경계. 예, 소외됐을 때는 덥석.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밀당을 해라. 밀당을 해라. 남녀 관계는 밀당이 중요하다. 아니, 그래서- 저쪽에서 네. 그 밀 때는 네가 좀 땡기고 서로 그렇지 땡기면 끊어진다. 서로 저희- 땡기면 끊어진다. 끊어진다. 그걸 잘 적절하게 조율해라.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진호 그쪽에서 당기면 좀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돼. 가끔씩 내가 땡기기도 하는데 예. 서로 땡기다가는 끊어지죠. 끊어진다. 예. 그래서 소장님이 지금 이제 들고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뒤를 밀어놔야죠. 밀당하셨다는 뜻이네요. 예. 그런 네. 어머님의 가르침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1부에서는 믿음이고 2부에서는 사랑이라. 소망은요? 소망 뭐 3부에 챙겨볼게요. 원래 주식은 사랑하면 안 되고 주식은 소망을 해야 돼요. 올라가기를 소망해야 주식하다가 돼요. 사망하게 생겼어요. 저희 어떻게 지난 시간부터 약간 라인 맞추는 어쩔 수 재미가 없습니다. 있게 됐는데. 지난번에 그 뭐지 네. 우리 공개할 때 제가 네. 있었던 사실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제가 있었었는데 30분 넘게 있었는데. 알죠. 아니 근데 알죠. 거의 시청자분들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시청자분들께서 마스크 위력을 그렇게 알았어요. 마스크의 위력. 그러니까요. 그때 인사 함께 30분 동안이나 나눴으면 복도에서 좋았을 있었는데 텐데. 아무도 못 아 알아보시더라고요. 복도에 서 계셨어요? 네, 30분 동안. 들어갔다 관계자분이신 줄. 가시지. 네? 들어갔다 아니 그건 가시지. 난 그러셨어요. 노내고 어쨌든 아. 30분 동안 복도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긴가민가 할 때는 왠지 또 말 걸기가 조금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긴가민가 네. 차가예요. 아 차가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자,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네. 위클리 리포트. 예, 많이들 뭐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맨날 본다고 이거 돈이 됩니까?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을 아이고, 위해서 이것은 예. 드라마 네. 재벌집. 아유, 네, 좀- 따라하신 좀 건데요. 네. 참신한 드립이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네, 레몬 리서치 밑에 그 감귤 어디 갔어요? 그거 PD님께서 네. 상처 받으셔서 빼셨답니다. 네, 네. 아,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좋아하는데 레몬. 네, 잘 정리하면 돈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레몬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감귤은 강원도까지 올라왔는데. 제가요 이탈리아를 안 가봐가지고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의외로 저 위에 있는데 이게 상대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 달 전에 비해서 미국은 안 빠지고 횡보했다. 뭐 이런 쪽으로 봐야 지금 되겠죠. 그러면 저 초록색 옆에 7.03이라는 얘기는 한 달 전 대비 7.03%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저 표를 보신 지 몇 년? 에이, 그냥 친절한 방송을 위해서. 안내해 주신 거죠. 다음부터는 좀 네. 다르게 3D로 바꿔보려고요. 예, 지금 그 가뜩이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네. 한 달 사이에 코스피 제라는 쪽에 빨간 거 저거는 한 달 사이에 3.79% 빠졌다는 얘기네요. 그때가 아이고 깜짝이야. 그 말씀이에요? 네, 예. 그때가 왜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했던 이런 상황들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야, 근데 뭐- 그래도 좀 심하다. 남들은 올랐는데 우리는 왜 빠지냐? 그러게요. 코스닥으로. 삐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바로 오늘은 속도감 있게 해보려고요. 속도감이. 네. 좋아요. 네. 일단 나스닥 코스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지난번에도 이거 이탈하면은 2,370. 네. 네. 한국은 딱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길인데 지지를 합니다. 그쵸? 장중에 한번 흔들긴 흔들렸다가 흔들었는데 그래도 그 선 위에서 마감했네. 종가가 2,371. 네. 오늘 장중에 아침에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10시 넘어가더니 갑자기 훅 돌리더라고요.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죠? 네, 밑에 검은 선이. 밑에 검은 선이 네, 제리의 55월선이 받치고 있었네.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오른쪽 코스피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체력은 일단 못 따릅니다. 지금 거래대금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못 따르는데 일단 위에서 훅 누르던 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좀
걸리는 자리 거기서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지난 박스권 상단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2,400을 갖다 올라서 줘야만이 저 조그만 쪼매한 더블탑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네. 네. 그런데 그죠? 이따가 수급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오늘도 외국인 이제 일주일 내내 팔다가 오늘 처음으로 샀습니다. 네. 네. 예. 샀지만 산 게 아닙니다. 왜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런 신비감이 좀 있어야죠. 샀지만 산 게 아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그냥 보합 정도에서 머물다가 네. 월요일 날 좀 올라줘서 우리 저 각덕이님하고 박정현 부장 좀 기분 좋게 한번 방송 한번 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 났다가 월요일 날 또 빠져보면은 어떻게? 그렇 같은 진행자 입장에서 우리 각덕이님하고 박정현 부장은 진짜 내가 좀 속으로 좀 그거 할 때가 있어. 그럼 저희가 짠. 월요일로 갈까요? 그럼 큰일 나요. 왜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진짜 월요일 날 그 빠지던 그 패턴이 바뀌어 버리면 네. 저희는 1년 12달 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돼. 코인을 위해서라도. 그냥 그대로 가시죠. 네. 네, 그냥 저희 본분에 맞게 하는 네, 거고요. 맞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 이제 돌릴 자리에서 돌렸습니다. 돌릴 워낙 자리에서. 고점에서 훅 들어오다 보니까 나왔는데 아직은 뭐 끝났다고 보기는 좀 힘든 자리고 일단 관건이 2,400선이고 네, 여기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빅 이벤트들이 쫙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살짝 돌렸는데 이거 좀 괜찮을까라고 하는 분위기. 오늘 미국에 PPI 나오는 날인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PPI. 밤에. 네. 네네. 장중에 중국의 PPI, CPI 다 나왔는데 그걸 못 봤네. 어땠어요? 2달째 PPI가 중국은 마이너스입니다. 전월비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예. 지난달도 마이너스. 이번 달도 전월비 마이너스. 전월 대비가 마이너스 두 네. 달 연속.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 가능성을 점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게 지금 시위 때문이라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들이니까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네. 워낙 지금 이게 그 지표들이 안 나오는 상황. 더군다나 시진핑이 3년임 되면서 이제 경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거 때문에라도 이제 최저점 찍고 이제 하는 거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의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첨가실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스닥인데요. 네. 나스닥은 한 2달째 아니 2달이 아니고 그냥 한 달째 이모장입니다. 이 모양. 네. 위에는 막히고 아래는 딱 버티고. 11,000원 잘 안 깨지고 11,500원 잘 안 열리고. 네. 되게 깔끔하게 말씀하시네요. 그 제대사인데. 아, 그것도 저도 짬밥이 얼마인데 그래. 아, 그럼 뭐 이 자리에 그냥 뭐 딱지 쳐서 왔겠어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밑에 지지는 딱 어디서 왔느냐? 예,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55일선 중심으로 딱 지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러다가 보통 미국도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다 이제 방향성이 결정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더 가도 되겠죠. 한 번 더 시도했다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박스권에 움직이는데 박스권은 항상 저희가 얘기했듯이 박스권은 어디 한쪽으로 깨지라고 있는 게 박스권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천년만년 박스권 갈 겁니까? 맞아요. 네. 이게 어디로 튈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근데 네. 그게 만약에 뭐 FOMC 잘 끝났다고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세 번째 도전인데 여기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니까 다음 주 한 수목 그러니까 후반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도 거래량 줄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 주 그때- 금요일. 예, 보통 파생 만기 때 약간 방향을 의미하는 거래에 실리면서 움직이는 쪽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한 금요일 날, 다음 주네요 벌써. 그러니까. 네, 다음 주면은 12월 16일인가요? 네, 좀 되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다음 네. 주 네, 다음 주 16일? 금요일이 16일. 네, 와 벌써 12월도 중반이 나가네요. 그러면. 그날 또 우리 네. 제리 형은 또 날밤 까겠구만. 미국장에서 또 벌어보겠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됩니까? 아, 예. 근데 이게 박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가 길어지다가 방향을 어쨌든 턴할 텐데 박스가 길어지다가 그 턴하면 그 길어진 것만큼 위로 올라가나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네. 말씀이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고요.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대 한 네. 중반 때부터 코로나 하기 전까지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구장창 박스.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 박스피. 완전 박스피 예, 이 표현 나오면서. 뉴스에서 많이 네.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게 뭐 길면 길수록 이 폭이 커질 수 있다. 뭐 그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근데 그 한 방향으로 가기 전에는 뭔가 큰 변혁이 나옵니다. 그게 뭐 그때는 2019년도 막 무역 전쟁 나오면서 막 비틀비틀거리다가 이제 됐어 몇 년 견디니까 됐어 막 하다가 코로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뭐 어떤 경기 사이클 뭐 이런 거에 뭐 여러 가지 분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랬다가 또 응축되는 게 또 큰 변화가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박스권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근데 속임수도 많이 나오고, 네, 뭐 한국 시장이네요. 이번 박스 거는 저놈의 저 제리 나스닥에서 저 55일선이 뭔가 좀 힘을 발휘하고 차트도 같이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네. 55일선 저게 힘을 발휘하면서 박스 상단을 열고 그래서 11,500 열고 12,000 트라이 하고 해서 아 이번에는 저 뭐야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윌슨 그 친구 한번 틀렸으면 좋겠어. 아니 그 친구가 원래는 아주 뭐야 거의 딱딱딱딱 변고점을 잘 짚어가지고 네, 딴 거보다 올 한 해 힘들 거라고 연초에 얘기했던 거 맞고 네. 다 맞아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제리를 비추지 말고 저를 비춰주셔야지. 제가 지금 한참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연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기 빠졌는데 네. 콜라노비치는 왔다 갔다 네. 했지만 지는 꾸준히 하다가 딱 9월 말에 이 친구가 4,150 콜을 했거든 S&P 500. 네. 그러고 나서 랠리 왔거든. 네. 그런데 딱 어제부로 또 끝났어 이제. 산타 랠리 내지는 연말 4분기 랠리 끝났어. 이제 또 빠져. 내년에 뭐 또 우시시하 얘기는 지금까지는 마이클 윌슨이 다 맞았는데 나 얘 한 번 틀렸으면 좋겠어. 집안 다 맞으면 어떡해.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이제 그 제리 55일선이 꿋꿋하게 지금 버팀목이 돼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파란색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상태로 머무른다라면 여기서 이제 데코복구 한다라고 치면 저희가 55일선 공식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평행화가 유지가 되면서 받침 역할을 하나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믿고 제리 55일선이 나스닥을 안 밀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근데 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희미하지만요 우아향이네. 그러니까 우하형 하는 상태에서 검정색이 옆으로 간다라면 만나는 시점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다가 보통 보면 그래. 박스권이 갈 때 뭉쳐 있다가 한 번은 위로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툭 시도했는데 안 넘어오네.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 밑으로 한번 툭 했는데 지지하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 벌써 두 번째가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일정 많은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선물옵션 동심이 완결과 함께 이 툭 들어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그냥 아예 깨버리느냐. 이게 이제 거의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 같아서 예, 다음 주가 변곡의 가능성이 높다. 어떤 계기가 되는 수치가 나와줄 수도 있다. 그걸 지켜보자. 일까요? 예, 맨날 지켜는 잘 봅니다. 네. 항상 빠르게 지켜보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예, 진양철 회장의 빙의가 돼서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오늘 하는 날이라서 지금 그 방영하는 그렇죠. 날이거든요. 그 드라마. 대사 연습 많이 네, 했습니다. 그 네. 이진우 소장님을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 쌀이며 끼고 이런 거 뭐 거기 나오신 회장님이 아, 그래요? 호통을 잘 치시거든요. 그래요? 네. 아유. 네. 네, 리포트로 돌아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 대사도 그 대구 말투 그대로 나오시고, 네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지수와 고객의 탁금 신용장고 추이를 같이 보게 되면요. 네. 일단 중요한 게 신용장고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고객 예탁금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빠지나요? 1조가 또 빠져버렸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채권으로 가나 아니면 뭐 특판 예금으로 가나? 뭐 다 이제 각도기 점장님은 이제 채권에 열렬한 지금 같은 때 채권 안 하면 뭘 하겠느냐. 아, 네. 요새 각도기님 네. 또 채권에 꽂히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제 약간 또 금리가 약간 또 한국도 좀 주춤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AA급 뭐 남은 거 몇 개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CP라도 한번 보자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관심이 다 글로 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생을 너무 하다 보니까 주식 가지고 뭐 답도 없는 것 같고 한 12월쯤 되는데 산타랠리는 무슨 산타랠리 뭐 지난주 말씀드렸던 속타랠리만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네. 내 돈을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주식 했을 때 좀 빼자 아이고 지겨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신용장고랑 맞물려 보면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신용장고가 거의 한 달 가까이 17조를 머물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 크게 늘지는 않네. 그렇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고객예탁금은 여러 가지 이제 조합 아닙니까? 예. 이제 적극적인 분들, 보수적인 분들, 뭐 정말 뭐 그냥 발 담궈 보실 분들 여러 조합이 있는데 고객예탁금이 빠져도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보면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왜냐하면 신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을 안 늘렸어요. 신용을 안 늘리고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객예탁금이 빠진다라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싫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베팅하기 어렵다라는 거. 제가 읽어내는 건 그겁니다.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뭐 채권이라는 거 당연히 그쪽으로도 가죠. 지금 이번에 뭐 부산 같은 경우, 남해 같은 경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신용이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고객예탁금이 빠진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주식시장의 회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현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월에 시달린 지 1년님. 야, 아이디 파월에 시달린 지 1년. 고객 예탁금은 개인 투자자들만의 예탁금인가요? 예. 오케이. 이게 2021년 최고 찍었을 때 70조였고요. 70조. 예, 지금 47조입니다. 2021년에 70조. 예. 그래요. 내년 가면 그분 아이디 바뀌시겠네요. 뭐로? 2년으로요. 더 근데 시달려야 돼요? 그것도 만으로 따져야 되니까 이제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이제 벌써 10년 되고요. 네. 아니 국밥집 중에 이 자리에서만 35년 이런 게 네. 3년 지나도 35년이고 3년 지나도 35년이고 그거는 안 바꿔서 그런 거지. 거기 앞에 뭐가 빠졌습니다. 뭐 내 계좌 원금 회복까지 35년. 그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메뉴 코스트라는 개념인데요. 네. 메뉴 코스트라는 개념인데요. 메뉴 코스트. 예. 그거를 매년 올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인 효과하고 메뉴 그 간판을 바꾸는 비용하고 따지면 간판을 안 바꾸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35년 됐고 1년 지나면 이 자리에 36년 또 간판 바꿔야 되는데. 그거보다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경제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별걸 다 만들어내죠 경제학자들은. 또 먹는 겁니다. 국밥집입니다. 또 모르는 게 없어. 디테일이 그쪽으로 가니까 또 진짜. 다 무역이고 경영이고 경제잖아요. 제가. 아 그렇죠. 저희가 그랬죠. 그 말씀은 경제학과가 저는 대학 때 배운 거예요 이거. 그렇죠. 메뉴 코스트. 경제학과가 무역이나 경영보다 좀 우월하다 뭐 그런 아니 그건 아니고 저 그런 뜻으로 그런 이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동경 그 경제 쪽은 행동적인 인간의 심리를 긁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 말씀은 무역이나 경영은 그런 거 심리적으로 못 읽는 아니죠.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학과들이죠. 저는 이론만 하는 이론쟁이고 됐습니다. 그 돈을 말씀은 버는 거. 무역이나 경영은 그런 거로 돈도 못 번다는 그게 돈이 돈을 됩니까? 번다라는 얘기잖아요. 돈을 버시고 저는 돈을 못 번다라는 거죠.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자 알겠습니다. 다음 깨워. 네네. 자 이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정하시고요. 네. 금요일이니까 누릴 수 있는 게 특혜입니다. 네. 나는 그 메뉴 얘기하면서 아까 철판 얘기까지 나가려고 그랬었죠. 아, 참으십시오. 네, 예. 참아야 돼. 네. 요거 끝내고요. 아니야. 안 나가. 시간이 오늘 안 끝내고 나가. 싶었어요. 오늘 안 나갈래.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거 방송이야 뭐야 이거 아 진짜 아니 가입시다 그래서 그래. 네. 아까 어떤 분께서 그래서 지금 뭐 안주거리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예능 방송 재밌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닉네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매매 동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무슨 안주가 좋습니까? 그럼 그때에 따라 다르죠. 아, 예. 그때에 따라 다르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한 두 달 동안 6조 9천억 사고 한 주 만에 거의 1조 가까이 팝니다. 아 이번 주는 외국인 혼자 팔았구나. 네, 거의 뭐 이 중에서 1조 중에서 8천억이 그러니까 지금 전기전자 잡힌 거가 다 합치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8천억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만 네. 그렇게 팔고 엔솔은 엔솔은 조금씩 샀죠. 조금씩. 네, 왜냐면은 거대 완전히 이제 연기금 보유 비중 보면은 올 한 해 내내 사다가 예. 딱 한 달 전부터 예. 어디 막 마켓스라고 하면 안 되죠. 먹기스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쭉 나오다 보니까 뭐 무슨 이번에 뭐 수급 관련된 이벤트도 뭐 있었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하여간 연기금이 외국인 들어오니까 거기다 갖다 붙는데 이게 매매가 잘하는 걸까요? 뭐 이런 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는 거 아니까 갖다 고무줄 때려버리는 거죠. 이따가도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와중에 오늘 하이닉스는 3.4% 그것도 개법은 아니지만 불기둥이네. 네. 웬일? 오늘 며칠 또 팔다가 또 사고. 누가 외국인이 네. 오늘 샀어요 외국인들이. 네. 아까 매수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들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정신없네요. 그런데 그 김민수 과구나 트레이딩하는 스타일이 제가 꼭 외국인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그렇게 매매해서 돈이 됩니까? 오늘 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들 쪽은 화학주 사고 약간 이제 그 2차 전지 쪽 포함된 것도 있죠. 네, 그런 거 전기전자 집중 매수, 운수장비 집중 매수. but 외국인은 기관은 싫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운수창고 쪽에서 기관들 들어오는 게 좀 눈에 띄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은 항공주요. 아하. 네, 항공주요? 네. 오.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왜 LCC 업체들 쭉 있는 거 아. 네, 이런 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고 금융주는 또 기관이 어디 보자. 그래도 배당이라도 좀 요거죠. 요게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도 어디? 은행 쪽으로? 은행 금융지주사 쪽으로. 지주사 쪽으로? 네. 오늘 보니까 많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서 근데 이거 또 고무렵 배당 끝날 무렵쯤 되면 또 와르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플레이입니다 지금. 배당 플레이.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배당 성향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순이익 늘어난 상태에서 배당 성향이 올라가면 이거는 꽃놀이패죠. 예. 하나금융지주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성향 8%니까. 네. 리오프닝주도 좀 외국인들이 네 들어옵니다. 네, 들어온다고 들어오고 하던데. 있고요. 네. 거기다 이제 화장품 쪽. 네. 화장품 쪽. 네, 이쪽도 연결이 되는데 근데 제가 그쪽에 볼 때 이제 하나 보게 되면 연기금이 매도가 계속되는데 사모펀드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LG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거기다 같이 팔더라고요. 그런 현상 나오고 있는데 사모펀드는 요즘에 거의 뭐 개점 휴업인 것 같고 뭐 올해 하반기 내내 팔더라고요 거의. 네. 연기금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네, 그러다가 내년 어떻게 하려고 만약에 우리 차트 마스터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박수권 돌파하고 거기서 그냥 가주고 그랬을 때 그러면 포모 나오나요? 이런 보복 매수 나옵니까? 가지고 할 때 네 방향이 정해졌다 그러면 정해졌다. 확인됐으니까 이제 사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보통 잘 물리니까 찝찝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여튼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도주가 좀 되게 애매한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LCC 재밌게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네. 그 보는 거지. 원래 LCC 그러다가 제주항공 같은 경우 재밌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11월 달에 잠깐 나갔다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요즘 깔짝깔짝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시는구나. 이제 알아보는데 새로운 사실이 그러니까 2주 전과 지금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타이베이 노선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양대 산맥이고 이제 뭐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뭐 대만 항공사들 이런 것들이 있죠. 어저께 클릭해 봤거든요. 네. 진에어가 들어와 있고요. 부산에어가 노선이 2개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 일본에 노선 들어간다고 했는데 대만 노선도 들어왔어요. 아, 새롭게 열리는 노선들이 많다.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건데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다 100% 좌석이 찬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자 아직까지는 재무제표 보면 형편없습니다. 적자죠. 근데 적자가 이제 흑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울 되면 애들 이제 방학 들어갈 것이고 내년 봄에 이제 여행들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순항되는 속도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순항은 되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보시면 이게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자 만성적 지금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 내년 그 3분기에 흑자전환 얘기가 나와요. 벌써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이제 까먹은 것들은 이제 메꾸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바닥은 찍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실적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제주항공은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예요? 이번에 증자 받았거든요. 증자. 네, 증자? 증자 물량이 나올 때 보통 뭘 많이 하냐면은 공매도가 팍 들어옵니다. 그거 나와서 며칠 빠지고 증자 물량 들어온 거 아유 이렇게 그렇게 올라갔을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빠지고 나와서 그거 돌아갈 때 그때 한번 플레이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그 제주항공은 8천억 코로나 때 유상증자였고요. 근데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BBB급이에요. 예. 신용 등급이 안 돼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비행기 들여온 건데 어찌됐든 김민수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물량 부담은 항상 있어요.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거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0분 전에 여기까지 온 거 처음이에요. 축하드려요. 아우 예. 한턱 쏘세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면 괜찮아.
딱 그러 지금 예. 근데 왠지 예. 속도를 내고 오는데 불안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느낌이에요. 자꾸 누가 쫓아가는 예, 느낌이죠. 이쯤에 무슨 얘기가 들어올 텐데 하는데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아까 초반에 너무 속상하셨나 싶어서 아니야. 나 두 분 얼마나 좋아하는데. 괜찮은 거죠? 빨리 아니, 근데 반응해 주세요. 이제 밀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남겨주세요. 모처에서는 네. 이렇게 한턱도 내시고 막 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제가 전원으로 들었거든요. 아 소장님. 네, 소장님이 나서셔가지고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뭐 거기까지입니다. 네. 좋아. 그러면 이따가 오늘 FOMC 전에 내가 길게도 얘기 안 하고 딱 한마 월요일 날 사서 월화 수까지 사흘 동안에 네. 사흘 동안에 내가 저기 10%만 먹게 해줘 종목으로. 근데 지금 짧게 굴릴 수 있는 500원 있으니까 그걸로 그럼 50만 원이면 내 저기 우리 같이 한번 묵자고 먹고 죽자고. 500원? 자, 이거는 저희 클로징 후에 저희가 저희끼리 아니 잘 마무리. 일단 뭐 천도 넘어야 되겠지만 오케이. 아, 그러네. 좋아요. 저희 천도 그러니까, 안 됐네요. 그래 마저 봅시다. 알겠습니다. 마저 일단 봅시다. 종목부터 마저 갈게요. 봅시다.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또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외국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동향을 보게 되면 허였습니다. 허였네. 네. 이렇게 네이버 하얀- 하나 네. 겹치네. 네, 네이버 하나 겹치고 나머지는 그냥 지각각임. 아유, 네. 근데 그러네. 이 정도는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없었던 하얀 그러니까 건 안 겹치는 처음이에요. 경우는 네. 한 번 그때 한 번인가 그랬었고 하여튼 뭐 있었어요? 되게 드문 네. 경우죠. 예. 그나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물 인버스 투 엑스를 양매수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아, 그런데- 선물 인버스 네. 빠지는 쪽으로 네. 2배짜리 꽃버스. 꽃버스를 갖다가 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라고? 네, 어제는 기관 순매수 어제까지는 기관 순매수 2위였고요. 이런. 그랬는데 오늘 갔다가 또 기관들은 다 붙더라고요, 이거를. 아이고. 네, 확 부어버리고 왜냐면 자기들이 주식 사니까 오늘 기관 순매수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다 부어버리고 거기다가 이런 또 오늘 또 삼성전자는 또 쫙 사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외국인들 한 오랜만 이번 주 내내 팔다가 오늘 순매수를 보였다. 네. 순매수를 보여서 와 외국인들이 주식 사는구나. 뭘 사지 하고 딱 봤더니 1위가 코퍼스예요. 이러면 주식을 산 게 아니잖아요. 아유. 네. 그러네. 그게 산다고 산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서 보면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 주식 샀구나 하고 딱 보는 순간 약간 싸한데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월요일 각도기 지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네, 이게 뭐 외국인들이 이러고 있다. 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순매수 종목으로 잡히는 거죠? 다 잡힙니다. 금액으로 잡힌다. 금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 샀다라고 했는데 그 만약에 곧버스를 100억을 샀다라 그러면 딴 건 아무것도 안 샀더라도 외국인 순매수 100억이 잡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채팅방에 스티브 굿잡스님은 중국 리오프닝주로 겹치는 거 아닌가요? 이러시네요. 중국의 리오프닝 주로 예. 나열된 종목 보고. 겹치죠.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요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시장의 방향성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천천히 주식 매수에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네. 매도. 그렇게 해서 네. 돈이 됩니까? 네. 그래서 올해 이거- 다 물렸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하실 것 같죠? 네, 예. 오늘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사고 이 차이나 전기차 요 ETF 요거 살 때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들과 다르게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기차 뭐 오늘 보면 또 악재는 다 나오더라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그렇게 비싼 2차 전지 사면 망한다 했지 이런 분들 다 총출동 오늘. 네. 그러면서 그게 대세가 아니고 컨텐츠주가 대세라고 했지 뭐 이런 분들 또. 캣째. 네. 다. 예. 그러다 보는데 외국인들은 조용히 이쪽 계속 모아가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쪽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특이한 게 외국인들은 왜 여기 와서 나스닥 100을 살까요? 참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급은 어. 여기 다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렇다고 뭐 외국인이 그냥 톰이 됐건 존이 됐건 한 명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네. 저 꽃버스 산 외국인은 톰일 거고 미국 나스닥 100 산 친구는 또 존이겠지. 버럭입니다. 버럭인가. 네. 그래서 그 사람의 권한이 미국권 살 수 없고
한국물로 사야 되는 권한이니까 자기는 미국 투자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투자했겠지 뭐. 아니면은 이쪽은 환율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환율까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보면서 혼자 머릿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지만 답도 안 나오는 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인데 오늘 보면은 뭐 시장과 상관없이 오늘 뭐 LG화학도 외국인들을 매수했고 그렇게 축 쳐서도 거기다가 포스코케미칼 역시나 사고 있고 또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번 5G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사람 답답해 있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폭발하더라고요. 관련주 동반 상승한 것 같던데. 어제도 기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그런 거 있죠. 이게 투자를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앉는 업종들. 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2차 전지는 장비 쪽일 거고 2차 장비도 저도 계속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일 거고 5G도 어쩌면 어떻게 보면 수준은 받았는데 지금 그다음에 이제 물량을 이렇게 쭉쭉 못 보내고 있어요. 거기서 잠깐 대기. 버라이전 같은 경우가 네네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준비 다 했는데 왜 달라고 안 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나오는 거와 이재용 회장의 트리거가 있었죠. 이재용 회장이 UAE로 날아가셨거든요. 지금 네. 단독 UAE만 갔다 오시는 네, 겁니다. 네, 네. 시진핑 주석이 지금 사우디 가 있는데 간 목적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된 목적 중에 하나가 5G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UAE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이제 뭐 사우디에서 무기를 뺀다 어쩐다 하는데 무기를 공급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화웨이 통신 장비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조건이에요. 거기서 이제 UAE가 지금 5G 투자를 계획을 발표했고 그 소식을 듣고 이재용 회장이 가셨죠. 가서 첫 번째 세일즈가 삼성의 통신 장비를 써라. 그게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죠.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오래전부터 봤던 게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5G 투자가 끝났어요. 5G 투자가 끝났고 SK텔레콤 보실 분들은 감가상각 8년 합니다. 그건 SK텔레콤이 밝힌 거고요. 이제 2020년부터 감가상각 8년 진행되니까 지금 이제 2022, 21, 22, 3년 됐을 때 4년이면 감가상각 끝나버려요. 그럼 이제 순이익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미국은 우리는 이제 5G 2019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고 2020년에 미국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5G를 해야 되는데 5G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G와 5G의 통신 차이죠. 4G 갖고는 자율주행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자율주행을 깔려던 뭐 하려면 5G를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까는 동안에 뭐가 들어가죠? 막대한 장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인도도 지금 한다라고 그러고 전 세계가 5G 지금 다 깔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비가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화웨이 걸 못 쓴다라면 우리나라 통신 장비 중에 수출 관련된 통신 장비들은 저는 대박 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통신사는 끝났습니다. 근데 통신사는 끝났는데 지금 정부가 허가를 어떻게 줬냐면은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또 카카오가 우리 요 안에서는 우리가 5G 우리가 설치해서 그러니까 해당 사업자를 주는 겁니다. 통신 사업자를. 니네 요 안쪽에서는 너네가 알아서 뭐 카카오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로봇도 만들 거고 거기 뭐 자율주행 뭐 문서 수발 로봇도 있고 그럼 이거 다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LTE로 안 되거든요. 그 5G 니네가 알아서 설치해. 그 대신 그 안쪽에서만 어차피 이게 파장이 작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그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도 그러면 5G 장비주들도 또 다 같이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이게 어차피 통신사들이 다 대거 투자할 자신도 없고 그래 봐서 계산기 두들겨 했을 때 에이 이거 그냥 요금이나 살짝 올리고 신용만 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5G 다 된 거죠. 이게 된 겁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글쎄요. 4G 때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통신 속도가 20배 향상된 겁니다. 나도 이거 5G로 아는데 예. 20배 안 느껴지는데. 아, 그거보다는 또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올 초에 바꿨거든요. 네. 올 초에 바꿨을 때 김민수 대표가 한이 옆에서 바꾸라 하더니 딱 바꿨더니 형님 이거 무거운데 저는 안 바꾸려 딱 이랬던 건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솔직히 차 안에서 한 두어 번 집어 던졌어요. 왜? 느려가지고. 안 터지니까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글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간 단위로 움직여서 대본 보내고 뭐 이렇게 기사 검색해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이 서버리는 거예요. 느린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졌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자율주행 되긴 되는겨? 네. 뭐 5G 얘기하면 꼭 자율주행인데
요즘 자율주행을 포기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뭐 애플도 뭐 해보다 하니까 가망성 없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접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부각받냐면 요즘에 모빌아이 있죠? 인텔의 모빌아이. 네. 막 신고가를 향해서 아세요? 아 저번에 네. 한번 네, 언급하셨어요. 와 공부 많이 해주시는 우린 승희 앵커님, 네, 뭐 또 모빌하게 보고 뭐, 아유, 깜짝이야, 네, 네, 그러실 것 아니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 눈빛을 받으시면서 계속 잘 말씀하시네. 네, 무서웠습니다. 있었는데. 살짝 무서웠습니다. 네, 그래서 모빌아이가 네, 네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상용할 게 몇 개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쪽으로 막 쏠리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아,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도 뭐 이제 카메라만 가지고 했다고 안 되다 보니까 네. 거기다 이제 레이저 같이 끼워 넣고 있고 레이저 나갑니다 이제. 레이저요, 레이다요. 레이더는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레이저? 레이저를 그러니까 몇 개가 결합됐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테슬라도 공개하겠습니까?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자율주행 5단계가 된다면 완전 자율주행인데 그러면 법률 논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윤리적인 부분들.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국도를 달리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다리 위를 달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지면 강에 빠져 죽는 거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 사람이 뚝 떨어졌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보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칠 것인가, 내가 꺾어서 바다로 떨어질 것인가. 이거 기계에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치고 갈 것이냐, 내가 바다로 빠질 것이냐, 내가 결정하잖아요. 이건 기계한테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5, 그러니까 레벨 5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드론 택시 타고 가다가 웃자다가 뭐 사고 나서 툭 떨어졌으면 바로 앞에 있으면은 운전자는 지금 이래갖고 운전자 김민수는 게임하고 있을 거나 매매하고 있을 거니까 지가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툭 떨어졌을 때 이걸 치고 갈 거냐 그냥 지금 다리 위에서 그냥 저쪽 왼쪽으로 꺾어서 강으로 빠져서 내가 희생할 거냐 네. 이걸 갖다가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그 사이에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청계천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신문에도 봤고 제가 우연찮게 방송하고 오다가 전 청계천 쪽으로 오니까 자율주행차 버스 뒤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청계천에 보면 거의 시내버스가 노선이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내버스가 쓰기 위해서 공간을 좀 넓혀놨어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쓰면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얘가 쓰니까 얘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간이 있는데도 이걸 사물이 인식하고 안 가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네. 누적시키는 기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AI 데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그게 누적되고 또 갱신돼서 또 업데이트되고 네. 업데이트되면 생각보다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근데 들긴 그 기간이 했거든요. 얼마일까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에이, 정부 승인이 떨어져야죠. 톰 형, 그래도 뭐처럼 우리 제리 형이 몇 주 전에 5G 한번 그거 하시라 했다가 네네. 안 움직이는 5G가 마침내 한번 움직여갖고 진짜 벼르든 내가 5G 간다 캣째 지금 한번 5G 인정. 또 5G 전도 기사 올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율주행을 이렇게 질문하셨죠. 썩을 죽이면은 아니 제리는 그 5G 통신 장비에서 우리는 끝났어요. 근데 이 질문은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자율주행 됐겠냐라고. 내가 잘못했나? 아니 그냥 가만히는 저는 저희 여기서 딱 정리해요. 그냥 5G 관련주가 올라가서 그걸 이야기하신 우리 대표님께 박수를 좀- 한번 하고 아니, 좀- 박수 한번 네. 치고 박수 그거 그건 인정. 그건 인정. 그다음에 인정. 자율주행은 자율주행대로 5G 캣째.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다시 돌아올게. 사실은 자율주행 모빌라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여기 이렇게 저렇게 네.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갔다 왔는데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근데 저 진짜 신기한데 네네네. 왜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질까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사람이 뭐 사람 어차피 떨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일이 네. 어떻게 생겼나 봐요. 근데 그럼 가정을 제 자율주행은 네. 그냥 밀고 갈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장서진님, 승희님 극한 직업. 아니에요, 승희 씨 지금 즐겨요. 아니, 전 항상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났네요. 그래서 종목들 다시 보게 되면은 의외로 지금 컨텐츠 요즘 이쪽 난리죠. 난리인데 네네. 아바타 2. 아 맞아. 네. 아바타 2. 네. 12월 14일.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네. 이틀 뒤에 또 중국 개봉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열풍이 난리인데 네. 거기 있지 또 재벌집 막내 아들 잘 나가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CJ ENM이
스리생 하는 1 거예요? 순매수 하는 상위? 거죠. 예. 그래서 오. CJ ENM은 뒤늦게 그냥 여기가 에그 이스 커밍이라는 회사거든요. 슬의생. 근데 어떻게 아. 스리생 2를 먼저 개봉하고 이번에 1을 해요? 네네. 2 보신 분들이 1 보면 재미있을까요? 아니 일은 벌써 니네들 다 봤지 이런 거잖아요. 다 불법 경로로 다 봤지. 그러니까 예 그렇게 나오는 것 하여튼 이상해요 그 나라들도. 2하고 원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진짜. 근데 어쨌든 한다는 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예. 콘텐츠 주 이야기로 네, 집중해 보면 네. 아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아니요, 나오기 네, 네. 시작하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원래 오늘 전만 하더라도 네. 저희가 이제 컨텐츠 주 이렇게 보면서 시청이 다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기에는. 근데 오늘 상으로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쭉 움직이니까 그또 누가 움직였겠습니까? 우리의 또 위대하신 기관님들은 LG 솔루션 버려. 저거 갖다 다시 급하게 사.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이고, 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바로 오늘 나왔던 매수세가 다 잡히다 보니까 이게 훅 올라오고 CJ ENM 10% 오른 적 진짜 저 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다 저 근데 보니까 궁금한 게 네. 이제 저희가 갑자기 엄청 유명한 드라마가 생기면 네. 그럴 때 갑자기 주목받는 이제 중소형주는 이제 어떤 테마로서 조금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이제 듣고는 했었는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항상 좀 유명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CJ 그렇죠. ENM도 뭐 영화 개봉할 때마다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규모 있는 종목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이런 단위 큰 종목들이 조단위 네, 네. 되는 시총되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네. 시작한다. 그러면은 네. 근데 그동안 다른 섹터들 그러니까 오늘 그 레봉레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네.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이만큼 갔다가 네. 빠질 듯하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가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왕경님들이 움직이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서 오늘 웬만한 또 드라마 또 영화 이 종목들 이거 다 같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 이게 2차 상승의 시점인지 아니면 되게 애매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관찰이 네. 이게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보는 2차 전지하고 이런 쪽들은 매매 방식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사이클에 맞춰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LG 화학이라든지 LG 엔솔 같이 꾸준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한다라고 보면 그 성장률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것처럼 작은 종목일수록 이제 어떤 하나의 이슈가 부각돼 있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 떨어지고 이런 시총이 큰 것 같은 경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부침이 있다라는 것이 인기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종목을 동일하게 같이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라 종목과 업종이 갖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의 어쨌든 전제 조건은 시장의 인기가 쏠릴 때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방식. 근데 이건 항상 가치 투자 영역으로 무작정 눈 감고 간다라고 보시면 이쪽 업종은 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네. 잠깐만 전 여기서 이 대목에서 고춧가루를 한번 뿌려야겠어. 네네네. 그놈의 꼴랑 무슨 뭐 드라마 한 편, 네. 영화 한 편 갖고 무슨 뭐 인생 고치려고 팔자 바꾸려고 덤비는데 그 어마무시한 네옴시티는 우회됐길래 한미글로벌 요새 왜 이래 주가가? 예? 자사주 20억 팔았고요. 누가요? 회사가. 자사주 매입했던 걸 또 팔았다고요? 네, 팔았고요. 임원들이 자사주 샀다 팔았다로 지금 돈벌이 하는겨? 그다음에 임원들도 주식 다 팔았습니다. 이런 이게 언제부터 급락했는지 아십니까? 11월 7일 날 장중 고점 찍었고 아니 그거 말고 최근에 최근에. 돌리려다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한번 뭐 눌림 뭐 어쩌고 저쩌고 28일 날부터 빠졌네. 네. 그때가 그 기사 나왔을 때입니다. 뭐? 시진핑 주석이 네. 사우디아라비아 간다. 이런. 네. 그러니까 그 아이고, 네옴시티는 그러면 한국하고는 상관없다. 원래 주식시장 어지간하면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제가 뭐 화를 내지. 한미 글로벌 갖고 얼마나 뻔뿌질들을 했어 여기저기서. 상당히 재밌는 인사이트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옴시티도 테마인가? 지금 네옴시티 여러분들이 실체를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네옴시티를 우리가 그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네옴시티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이제 현황 지금 둔촌주공까지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네옴시티 질문 나왔는데 그들조차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 미래는 모르겠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러니까 수주 나온 거 보면 사우디가 50% 가져갔고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가 각각 17%씩 나눠 가졌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기반 공사는 2025년에 끝나고 2026년부터 이제 발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계획은 잡아놓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제가 알고 있는 네온시티의 기본 방향은 일단 기반 건설은 사우디 쪽에 맡긴다라는 거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상하수 까는 거니까 그 위에 이제 건물 짓는 거 이제 고도 공사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가서 딱 재팟을 날렸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거에 숫자가 다르지만 38조. 도대체 바이든은 뭐예요? 가서 손가락 빨고 왔는데 시진핑 가갖고 38조 계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찌됐든 그 중국에 대한 사우디 이제 이쪽의 관심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죠. 의전이 다르더만. 사우디 석유의 4분의 1을 바이든 사가니까. 갔을 때 하고 와. 이게 계약 내용을 모 회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네한테 오퍼가 왔는데 네. 그랬대요. 30%는 계약 선수금으로 줄 수 있다. 나머지 70%는 내가 투자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래 그 얘기 있어요. 그 얘기. 70%요? 이렇게 그건 제가 생각보다 오히려 적네요. 저는 계약금도 안 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하는 얘기가 다 좋다. 예전에 그 한때 그 중동에서 잘 나갔던 회사들인데 네. 그때 우리가 고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다. 아, 네, 인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으로 못합니다. 거기다 이제 규모도 엄청 큰 거. 네. 그러면 동남아나 아니면 좀 인건비 싼 나라 쪽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거기다가 그거다 무슨 뭐 원형이나 무슨 뭐 이것도 아니고 일이 나오니까 들리라 하면 저서 들리겠어. 거기 어이 김씨 13층에 유리 달아 그러고 있는데 유리 못 들는 거죠. 예. 네, 지금 쓰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들어갈 때 김민수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전 갈 때도 원전이나 뭐 이런 거 지을 때 그쪽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차관 들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 배를 만들어도 그 선화증권 받아가지고 네. 영국이나 이런 대출 받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할 때 민간 자본 우리나라도 민간 자본 끌어들일 때 어떻게 해, 고속도로 니네 돈으로 짓고 니네가 일정 동안 요금 징수해가지고 그거 찾아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료 도로라는 개념 있잖아요. 지금 네옴시티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결국 사우디가 지금 지금 왕세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 난 개인 돈 쓰는 부자는 여태껏 본 적이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네. 사우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니네가 돈 들어와서 여기서 벌어서 나가라는 개념이죠. 그 마지막으로는 네. 잘못하게 되면 중국이 뭐 38조 계약했다고 했어요. 이번에 네. 언론에 나온 이제 뭐 MOU도 섞여 있고 뭐 허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바이든이 좀 그렇죠. 근데 잘못하게 되면 중국이 독박쓰게 생겼어요. 그 지금 원자재가 네. 오른 게 얼마인데 거기다가 원자재 한 번 이제 이거 네옴시티로 가서 간다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한 번 이게 확 들어갈 텐데 KCC 글라스 사야 되겠네요. 지난번처럼. 네. 글라스 이거 다 밀고 가면 이렇게 되게 되면 원자재 거의 뭐 완전히 이게 다 쏟아진다 그러면은 그러게요. 가격들도 급등하겠죠. 그러면 가뜩이나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네. 이것까지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물가 못 잡는데요. 네. 뭐 이게 작은 거기진 하겠지만 네. 이게 또 하나의 나비 효과가 돼서 원자재 시장을 뒤흔든다. 아니, 그러면 우리 장서진님이 그러시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제리 형 너무 과한 걱정 같아. 장서진님 말씀하시는데 네. 중국이야 뭐 철근 빼고 지어주겠죠. 그게 중국식 가능하니까. 그 모래 다 있네요. 그 모래 그 모래 다 가지고, 있고 예. 뭐 철근만 빼고 그냥. 그 모래 갈아다가 유리 만들고. 그렇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위클리 리포터. 지금 우리 질문이 5개인데. 네. 질문 많아요. 많은데. 네. 예. 뭐 아니요. 저기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니야. 제가 뭐 아니, 근데- 뭐다 하겠다고 아니 그런 건 잘못했습니다. 아니고요. 제리 형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사실 오늘 대표님께서 직접 주신 주제가 있는데 네. 그 못 다룰까봐 네. 오늘 운명 갈린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주제 가지고 오셨잖아요. 주제는 아니고요. 네. 작가님한테 뭐 오늘의 한마디 뭐 이런 거 적으라고 했을 때 네.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적은 게 이겁니다. 네. 운명이 갈렸어요. 네. 이게 주제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노래 부른다는 얘기예요? 제 주제를 알라고 그러셔서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네. 요 얘기만 잠깐 드리게 되면 네네네네. 일단 이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반도체, 2차 전지 쭉 훅 빠지고 네. 나머지 다 가고 그럼 조금 있으면은 또 2차 전지 뭐 만약에 테슬라 올라오고 뭐 그러면 아 이거 또 저가 매수 그러면서 또 이거 올라오면 반도체 나머지 또 훅 밀리고 이게 앞서 잠깐 보셨듯이 유동성이 마른 시장에서 이렇습니다. 유동성이 네. 말라서 이거를 저희가 2010년도 무지 겪었거든요. 그 바이오랑 논바이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왔을 때 엄청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만 보자. 오늘 움직였다가 내일 뭐가 갈지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화요일날 캤지. 뭔가 잘 몰라도 이렇게 막 명찰 가리고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2차 전지 다들 재단 막 비싸 보인다고 꺼지겠다고 캤지 내가. 맞아 말씀하셨었어요. 왜 기억이 없지? 전 기억은 없는데 전 기억해요. 잘 기억하죠? 기억해요. 네네. 네. 여기서 저만 듣고 있는 거 나 아니죠? 그러고 한 3, 4주 전에 왠지 네이버가 사고 싶다. 캤지 내가. 요만큼 올랐는데요. 그럼 더 오르고 네, 함께 네. 이야기해 보는 걸로. 네. 그럼 틀린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네. 이야기를 사람은 한번 망각의 해보고요. 동물이라 하는데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 아, 그쵸? 예. 맞죠 맞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올 한 해 가장 셌던 섹터들은 항상 연말 가면 무너집니다. 아. 네. 연중에 강했던 섹터는 연말에 가면 무너진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원래 매년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아, 예. 오 신기하네. 예전에 제약바이오도 당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이 추운 겨울날 제가 못 먹는 소주 마시면서 슬퍼했던 기억의 겨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진짠 게 느껴졌어요 방금. 네. 이 10개월, 11개월 내내 가다가 아이고. 그 사이에 네. 그냥 거의 반토막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효과도 같이 연결돼 있다. 네. 그럼 이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죠. 차익 실현하고 그 빠져나와서 이제 나머지 자금들로 삐질삐질 움직이는데 이게 주도가 끝났겠느냐? 네. 네, 그거는 내년 가보시죠. 네, 그래서 요때 12월 이 기억 적어놔야 되겠어요. 12월 6일날 했지 했던 분 지금 주가 한번 보시죠. 이러면서 네, 3개월만 기다려 보시죠. 이러면서 네, 그래요.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승희 씨 네. 위클리 리포트 하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빠밤해야 되는 시간인데 맞아요. 오늘은 그냥 못 보냅니다. 우리 지금 그렇죠. 연말에 우리 제작진들하고 하다못해 거기라도 한번 해야지. 잘 벌리면 저기 고기고 안 벌리면 저기 앞에 그냥 버거킹이나 노브랜드 가서 욕을 한 사발 주시겠죠. 버거로 떼고 말. 어쨌거나 좀 한 500 갖고 한 사흘 동안에 한 담은 한 10%라도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Please. 제가 5억을 드릴게요. 5억을 제가 5억을 주신다고요? 드릴 테니까 저한테 50만 원만 벌어주세요. 1% 아니 네. 근데 네. 네, 제가 5억을 드릴 테니까 1% 50만 원을 아니, 벌어주세요. 1% 아니야 그거. 왜 못 드려요? 저 지금 드릴게요 그냥 50만 원. 잠시만요. 송금 이건 그런 계산법이 아니잖아요. 네. 네. 먼저 드려도 되죠. 50만 원 먼저. 아이씨.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리오프닝 주 중에서 차 소장님이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리오프닝과 네. 차 소장님이 좋아하는 거다? 네. 약간 잠깐만요. 음식료 쪽인가? 아닙니다. 차 소장님의 제주도의 제일 끝입니다. 이거 힌트를 조합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의 제일 끝? 그 제일 끝. 그거 그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니에요. 저희 서로 다른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통제리 호흡 어떻게 되신 거죠? 종목 중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오늘 기사 네네네. 검색하다 보니까 네. 지금 MZ 세대가 중국에서 헬스앤뷰티에 너무 관심이 높대요. 그래서 이번에 보복 소비가 이쪽으로 집중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헬스앤뷰티인데 헬스가 있잖아요. 응. 헬스장 가겠죠. 응? 헬스장에 뭐 있습니까? 헬스장에? 헬스 기구. 헬스 기구? 체성분 분석기 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체성분 분석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게 지금 52주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바닥에서 움직이지. 이게 PR 밴드가 거의 역사적 바닥권까지 와 있어요. 아하. 그러면 상장 종목 중에 체성분 분석기가 있어요? 그게 헬스클럽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정용이 나와가지고 그게 더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가정용. 제가 언제 헬스클럽 끊어놓고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타이밍에 제작진 여러분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는 벌써 다 이거 나왔어 채팅창에 네. 인바디라고. 아, 이미 그래요? 다 나와버렸어.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저희는 조언을 네, 드리는 네. 것이고. 아 김창욱님은 뭐 아시죠? 제주도 저 끝에 캐티만 모술포 가파도 마라도 이런
보여요. 거기서 보여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얘기한 종목에서 보여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저 본문을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약간 질주하고 있었는데 저희 곧 이제 클로징 20초 남겨놓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도 네. 하나 끄집어냈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신 소장님께 그리고 알려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렉걸리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